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달랐다. 여보, 저 카페 가본 적 있어? 아니, 처음인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사진첩에는 6개월 전 똑같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다른 여자와 함께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지만 남편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걸요. 부부 여행으로 선택한 도시. 여보, 우리 부산 갈까? 남편 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부산? 왜 갑자기? 그냥 여행 가고 싶어서. 우리 결혼 5주년인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결혼 5주년. 맞았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좋지. 언제 갈까? 이번 주말 2박 3일로. 그렇게 급하게? 응. 예약 알아봤는데 주말에 자리 있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계획을 미리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여행을 제안하다니. 하지만 저는 좋았어요. 요즘 남편과 소원했거든요. 남편은 일이 바빠졌고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좋아. 부산 가자. 고마워.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 같았어요. 남편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기차표, 숙소, 여행 일정까지. 여기 봐. 내가 일정표 만들었어. 남편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날 해운대, 달맞이길 광안리. 둘째 날 감천문화마을, 자갈치 시장, 송도 해수욕장. 셋째 날 태종대 마이너스 국제시장.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와, 진짜 열심히 준비했네. 우리 기념일인데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우리는 KTX를 탔어요. 부산까지 2시간 40분. 금방 도착하겠다. 응. 기대된다. 차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숙소가 해운대에 있어. 택시 타자. 응.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호텔이었어요. 와, 여기 좋다. 그치? 리뷰 보고 골랐어.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해운대 해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예쁘다. 사진 찍을까? 응. 남편이 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저도 남편 사진을 찍었어요. 배고프지? 저녁 먹으러 가자. 응. 뭐 먹을까? 횟집 가자. 자갈치 시장 말고 해운대 쪽에 맛있는 데 있대. 어떻게 알아? 인터넷으로 찾아봤지. 우리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손잡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횟집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횟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여기? 응.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2명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직원이 안내해준 자리는 창가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어요. 와, 여기 뷰 좋다. 그치? 회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맛있다. 그치? 여기 괜찮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손님, 또 오셨네요. 네.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셨잖아요. 창가 자리 좋아하신다고. 아, 아니요. 처음인데요. 어, 그래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물러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진짜 처음이야? 응, 처음이야. 직원이 본 것 같던데? 착각이겠지.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봤나 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잦아진 남편. 첫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하고 올게. 남편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알림이 떴습니다.
수진 잘 지내? 수진? 누구죠? 저는 남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 바뀐 걸까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뭐해? 아, 시간 보려고. 저는 얼른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자. 내일 일정 많아. 응.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누웠어요. 잘 자. 응, 잘 자.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감천 문화마을로 갔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진 많이 찍자. 남편이 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걸었어요. 카페도 들어가고 기념품 가게도 구경했습니다. 여보, 저 카페 들어가자. 제가 한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남편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응. 분위기 좋아 보여. 거기 말고 다른 데 갈까? 저기 더 좋은 카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기 가고 싶은데. 아니, 그냥 다른 데도 가보자고. 이상했습니다. 왜 남편은 그 카페를 피하는 걸까요? 싫어. 저기 가자. 저는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저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방문한 손님들이 찍은 사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정 변경. 여보, 저거. 저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게 당신이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거짓말하지 마. 입고 있는 옷도 당신 옷이잖아. 사진 속 남편은 제가 선물한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설명해. 그게 언제 온 거야? 누구랑?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왔어? 6개월 전. 누구랑? 회사 동료. 여자 동료? 응. 둘이서? 아니. 팀 회식으로. 팀 회식인데 왜 둘이 사진을 찍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둘이 온 거지? 응.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왜 부산에 다른 여자랑 왔어? 그냥 친구로 온 거야. 친구? 남녀가 부산까지 와서 친구야? 진짜야.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럼 왜 둘이서 여행을 와? 여행이 아니라 그냥 당일치기로 다녀온 거야. 당일치기로 부산을? 말이 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지?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젯밤에 문자 왔더라. 수진이라고. 남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누구야? 회사 후배. 후배랑 부산까지 와?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야. 믿을 수 없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어디가? 숙소. 나 혼자 있고 싶어. 잠깐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라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 내려갔어요. 이미 와본 듯한 익숙함.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남편은 다른 여자와 부산에 왔을까요? 그리고 왜 저를 같은 장소에 데려온 걸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들어가도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 나 혼자 있고 싶어. 얘기 좀 하자. 하기 싫어. 제발. 남편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랑 어떤 사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 친구가 부산까지 와? 그때 수진이가 힘든 일이 있었어. 위로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부산까지? 응. 기분 전환시켜주고 싶었어. 그럼 나는 당신한테 뭐야? 당신은 내 아내야.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가? 여행이 아니라고 했잖아. 당일치기로 다녀온 거야. 똑같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 좀 밖에 나갈게. 어디 가는데? 산책. 같이 갈게. 혼자 가고 싶어. 저는 방을 나갔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걸었어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부산 데이트 코스를 검색했어요. 여러 블로그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부산 1박 2일 데이트 코스. 첫째 날 해운대 달맞이길 광안리. 둘째 날 감천문화마을 자갈치 시장. 남편이 계획한 일정과 똑같았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다른 블로그들도 비슷한 코스였습니다. 남편은 인터넷에서 찾은 데이트 코스대로 저를 데려온 거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수진이도 같은 코스로 데려왔겠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낯선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응. 저녁 먹을래? 배 안 고파. 그래도 뭐 좀 먹어야지. 혼자 먹어.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 나갔다 올게. 응. 남편이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저는 남편의 가방을 봤습니다. 소파 옆에 놓여 있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 세면도구, 지갑. 지갑을 열어봤어요. 카드, 현금, 영수증들.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수증이 눈에 띄었어요. 바다 횟집. 날짜 2025년 9월 15일. 금액 8만 5천 원. 6개월 전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간 그 횟집이었어요. 직원이 착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그 횟집에 왔던 거예요. 수진이랑요. 더 찾아봤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이 있었어요. 해운대 그랜드 호텔. 날짜 2025년 9월 15일. 금액 18만 원. 호텔이었습니다. 우리가 묵고 있는 이 호텔이었어요. 남편은 수진이와 이 호텔에서 묵었던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뭐해? 이거 뭐야? 저는 영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수진이랑 이 호텔에서 묵었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 영수증에 다 나와 있잖아. 그건 둘이 같은 방에서 잤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아니야. 따로 잤어. 거짓말. 진짜야. 방을 2개 잡았어. 그럼 왜 영수증이 하나야? 내가 둘 다 결제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과거의 여행 사진. 나 집에 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더 하자. 더 할 얘기 없어. 나 기차표 예매할게. 제발.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다른 여자랑 부산 와서 호텔에서 묵은 게 오해야?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로. 믿을 수 없어. 저는 핸드폰으로 기차표를 검색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기차가 있었어요. 예매했습니다. 나 내일 아침에 갈 거야. 당신은 알아서 해. 같이 가자. 제발. 싫어.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렸어요. 남편이 한참 서 있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나간다. 나도 같이 갈게.
혼자 가고 싶어. 제발.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잘못했어. 알아. 근데 용서는 안 돼. 왜? 당신이 나를 배신했잖아. 배신은 아니야. 같아. 다른 여자랑 여행 오고 호텔에서 묵고. 그게 배신 아니면 뭐야?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나 수진이를 사랑한 적 없어. 정말이야. 그럼 뭐야? 그냥 친구였어.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준 거야. 친구한테 그렇게까지 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려.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남편도 같이 탔어요. 나 혼자 가고 싶다고 했잖아. 역까지만 데려다 줄게. 필요 없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부산역이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이 차 문을 잡았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나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거짓말. 저는 차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에 잘 들어갔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나 지금 부산에서 기차 타고 가고 있어. 저녁에 도착할 거야. 기다려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메일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남편이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메일들을 봤어요. 회사 메일, 광고 메일, 개인 메일. 그리고 한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 수진. 제목 고마웠어. 날짜 3일 전. 메일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 오빠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견뎠어. 이제 나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오빠도 행복하길 바랄게. 부산 여행 재밌게 다녀와. 마지막으로 같은 곳에 가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곳에 가본다고요? 그럼 이번 부산 여행은 정리를 위한 마지막 만남. 저는 남편의 다른 메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1년 전부터 수진이와 메일을 주고받았더군요. 처음에는 업무 관련 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적인 내용이 늘어났어요. 오빠, 오늘 회식 재밌었어요. 수진아, 나도. 다음에 또 보자. 오빠는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글쎄. 뭐 그냥 그래. 저는 요즘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 괜찮아? 아니요. 많이 힘들어요. 밥이라도 먹자. 내가 한턱 낼게.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여행을 갔던 거예요. 부산으로요. 메일을 계속 읽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기분이 많이 나아졌어요. 별 말씀을.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해.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근데 오빠 아내분은 모르시죠? 응. 말 안 했어.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그럼 왜 숨긴 거죠?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최근 메일이었어요. 오빠, 나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정리? 응. 오빠한테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오빠한테도 안 좋은 일이잖아요. 수진아.
오빠는 결혼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후배일 뿐이에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산 한 번 더 가요. 오빠 아내분이랑요. 응? 같은 곳에 가서 오빠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아내분한테 해주세요. 그럼 나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수진아. 그리고 나는 이제 오빠한테 연락 안 할게요. 오빠도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수진이와 정리하기 위해 부산에 간 거였어요. 저와 함께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코스로 수진이에게 했던 것처럼 저한테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같은 장소 다른 결말. 저녁 8시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얘기 좀 하자. 응.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다 알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뭘? 수진이 메일. 다 읽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당신 이메일 비밀번호 알잖아. 수진이와 정리하려고 나를 부산에 데려간 거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 수진이한테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친구? 응. 친구한테 그렇게까지 해? 나도 선을 넘은 것 같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오해할까봐. 오해가 아니잖아. 진짜잖아. 아니야. 우리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믿을 수 없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나는 당신만 사랑해. 수진이는 정말 친구일 뿐이야. 그럼 왜 나를 같은 장소에 데려갔어? 그게 수진이가 그러면 정리가 될 거라고 했어. 나를 이용한 거잖아. 아니야. 나도 당신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싶었어. 좋은 추억? 다른 여자랑 갔던 곳에 나를 데려가서?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제발 그러지 마. 이미 결심했어.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날 거야. 제발.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나는 아니야. 왜?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당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잖아.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소, 다른 마음. 그게 우리 관계의 끝이었습니다.